네, 건강매거진 2부 김미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무릎 관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무릎 관절 치료는 그 시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퇴행성 관절염의 중기 단계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역번호 02-6679-0114번입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달려라 병원의 손보경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번호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벌써 전화가 와서 바로 연결 시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네, 지금 연세가 한 50대 중반이시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무릎이 아프셔서 병원을 가셨는데, 그 무릎 교정 수링하는 그 진단을 받으셨대요. 아, 네네. 네, 그런데 이거 간략하게 수술이나 이런 것에 설명을 들으셨는데, 뭐 뼈도 좀 잘라놔야 되고, 철심도 박아야 되고 막 이런다고 그 얘기 들으셨대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수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셔서 이 무릎 교정술 이 진단을 받으면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네네. 그리고 또 그 하게 되면은 이게 철심도 받고 막 그러는데 통증이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나 아니면 또 수술 받고 나서 일상생활 때 뭐 혹시나 통증이 있을지 없을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걱정이 많으시네요. 네. 네, 어떻게 제가 오늘 중기관절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네. 거기에 맞는 수술법 중에 하나가 근위경골절골술이라고 하는 무릎 교정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으신 내용이 제가 방송을 하는 걸 쭉 들으시면 조금 쉽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무릎 교정술은 관절염이 중간 단계에 있을 때 그걸 더 진행하지 않게 하는 수술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그걸 권유하신 상태라면 지금 정도의 인공관절이 아니고 조금 더 간단한 교정술을 했을 때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평생 수술 없이 내 관절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먼저 말씀하신 선생님의 의견을 들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수술 후 경과는 대부분 2주일에서 4주일 정도 지나면 예전과 같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네. 것도 괜찮겠군요. 알겠습니다. 많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점? 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제가 다리가 네. 좀 무릎이랑 무릎이 예. 좀 이렇게 뚝뚝거리고 부딪히는 네. 느낌 같은 것도 나고 그리고 뒷다리가 막 땡기고 이런데 이게 연골에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소리가 나시는군요. 예. 네. 네, 저기 환자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35입니다. 네, 30대 벌써 중반이시군요. 소리가 나시는군요. 네. 이게 30대 중반에 소리가 나면 네. 저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전만큼 소리가 원래 났었다. 근데 이제 그 소리가 조금 커진다라고 하면 네. 그렇게 많이 걱정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 무릎을 많이 써서 잠시 염증이 조금 심해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저는 소리가 옛날에 안 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최근에 많이 나요. 네. 그리고 뒤도 당겨요. 네. 이렇게 되면 이때는 무릎에 조금 염증 상태가 깊어졌다. 조금 변화가 심하게 생겼다 하기 때문에 조금 빠른 나이시긴 하지만 혹시 연골 쪽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신 거를 어느 쪽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전자면 좀 쉬시면 될 것 같고요. 후자면 무릎을 보시는 원장님한테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소리가 오히려 저희 좀 건강 검진할 수 있는 적신호를 미리 네.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 두 분 다 여성분 환자세요. 네. 네,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좀 무릎 그 치료가 남자분들보다 발생 빈도가 높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도 좀 그런가요? 네, 실제로도 네. 무릎을 치료하러 오시는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80% 이상, 좀 크게 보면 90%까지도 여자의 환자분들이 많은 경우 많습니다. 그 이유가 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그 어머니들이 워낙에 무릎을 좀 해롭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많이 하시고요. 예, 그렇죠. 쪼그려 앉아서 일하시고 무릎 꿇고 걸레 닦고 아기 키울 때 항상 뭐 쪼그리고 앉아서 뭐 해주고
이런 일들이 무릎에 스트레스를 많이 줬고요. 네. 그게 누적되면서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첫 번째고 아, 두 번째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어쩔 수 없이 네. 근육량이 약해요. 그래서 근육량이 또 40대 이후가 되면 한 1년에 근육량만 가지고도 한 1kg 정도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 갈수록 운동을 안 해주면 근육이 확 줄어요. 그게 관절에 영향을 꽤 주는데 그 근육량이 준 스트레스가 이제 무릎을 제가 모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릎을 보면 이렇게 근육이 네.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이 근육이 스트레스 오는 거를 관절에 스트레스 오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네. 근육이 약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릎 속에 있는 뼈를 덮고 있는 연골과 네. 연골을 보호하는 이 연골판 그리고 밑에 있는 연골까지 전체적으로 해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 이 연골판이 찢어질 수도 있고 이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대부분 그렇군요. 여성분들이 관절염이 많고 무릎병이 많으세요. 연골을 좀 아껴 써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연골이 줄어드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손상이 되고 좀 그 치료법도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의사들이 관절염을 네.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좀 쉽게 모든 분들이 이제 한 번만 설명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연골이 거의 손상이 없는데 약간 긁힌 정도가 아. 1단계입니다. 네. 2단계가 되면 예. 연골이 닳기는 했는데 전체 두께가 있다면 전체 두께의 절반보다는 덜 다른 단계예요. 살짝 그냥 네, 그 안 그러니까 정도? 50%보다는 미만. 예. 그리고 3단계가 되면 50%보다는 더 진행했지만 아직까지는 바닥 부분에는 뼈가 드러나지 않고 연골이 있는 단계입니다. 네네. 그리고 4단계가 되면 네. 이제 연골이 다 벗겨지고 예. 그 밑에 있는 뼈가 드러나는 단계죠. 아. 이렇게 쉽게 50%를 기준으로 전후를 가지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4단계 사진만 봐도 아픈 것 네. 같아요. 2, 3단계가 이제 그래도 50% 기준으로 아직 네. 4단계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요때를 중기라고 저희가 네, 맞습니다. 거죠? 중간 단계, 중기 이렇게 네. 표현합니다. 요때 치료법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손상이 아주 살짝 1기일 때는 보통 환자분들이 잘 못 느낍니다. 예. 그런데 이제 2기가 되면 조금씩 증상이 오는데 그때는 아유 나 쉬면 좋아져 라고 하면서 병원을 안 오세요. 아. 3기쯤 돼야 우리 환자분들이 참을성이 좋으신 분들이 이제 병원을 오시거든요. 그때가 되면 네. 조금 관리가 늦으면 4기까지 가버립니다. 네. 근데 이제 이 2기나 3기 때 병원을 와서 확인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말기까지 가지 않고 내 관절을 평생 쓸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중간 단계 관절염이 네. 참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네요. 네. 아까 그 뚝뚝 소리가 난 정도는 몇 단계 정도인 건가요? 뚝뚝은 일단은 1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네. 조금 심해지면 2단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관절염 치료 저희 또 그림 보면서 좀 더 네.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관절염의 그 중기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아까 그림이 있었고요. 관절염의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기의 관절염? 네, 네. 초기는 잘 안 오시기 예.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요. 중기가 되면 이제 무릎이 조금 불편해지고 뻑뻑해지십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좀 좋아지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우 저는 근처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괜찮아요. 그러고 약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경우가 2번 정도 반복이 되면 즉 약을 먹었는데 아우 좀 쉬었다가 약 먹으니 좋아졌다가 다시 아파져요. 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2번 정도 반복되면 네. 가능하면 무릎에 MRI는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비용이 조금 되긴 하지만 예. 현재 연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연골이 중간 단계로 이제 진입을 했고 중간 단계 관절염입니다라고 진단을 받으시면 당연히 첫 단계에서는 염증을 가라앉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관절염의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근육 운동을 시키는 건데 네. 근육 운동을 하려면 무릎이 아파서 염증이 생겨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들이 집중적으로 주사, 약물, 그리고 물리치료 이런 것들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애를 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좋아지시면 운동하는 걸로 계속 좋아지게 하면 되고요. 근데 이런 걸로도 이제 안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같은 중간 단계시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근육량이 특히 작다거나 아. 관절염이 조금 더 진행했는데 난 체중이 더 많다거나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약으로 주사로 통증이 잘 안 가라앉고 운동을 하면 금방 재발하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야만 그렇군요. 더 이상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수술 방법은 제가 써놨지만 예. 줄기세포 이식술도 있고요.
연골을 또 다른 곳에서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시행하게 되는 앞에서 청취자분이 말씀하신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무릎 교정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방법들이 정해집니다. 네, 그럼 저희 그 수술 치료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줄기세포 이식술이 첫 번째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줄기세포라는 걸 먼저 네. 아셔야 되는데 줄기세포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 연골로 바뀔 수도 있고 뼈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육으로도 바뀔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을 줄기세포라 합니다. 이걸 예전에는 빼낼 수가 없었는데 네. 이제 기술이 좋아지면서 점점 이 세포만을 빼낼 수 있게 돼서 이걸 네. 이제 줄기세포를 추출해낸 거죠. 네. 이걸 연골이 손상된 자리에다가 심어주고 이게 떨어지지 않게 처리를 해주면 옆에 있는 연골과 똑같은 성질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줄기세포의 그 심어주는 줄기세포의 숫자라고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본인의 거니까 부작용도 좀 적을 것 같고요.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줄기세포 이식술 저희 그림도 있죠. 그 네. 그림도 같이 좀 볼까요? 조금 간단하게 네. 이렇게 줄기세포를 네. 모아놓은 약병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줄기세포도 들어있고 몸에서 붙었을 때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접착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네. 요걸 가지고 무릎을 일부를 살짝 절개한 다음에 아. 뼈에다가 줄기세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조금 네. 뚫어주고요. 거기다가 이게 주사기로 줄기세포를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연골이 살아나는 것을 1년까지 12개월까지 이렇게 관찰해주면 예전과 똑같은 줄기세포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마치 연고를 바르면 이렇게 좀 새살이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 그렇게 원래 정말 유행이 신비로운 될까요? 연고죠. 아, 신비로운 네, 연고가 네. 바로 줄기세포군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이 타인의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줄기세포라는 건 예. 내 몸에서 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제대혈, 우리 태반에서 뺄 수도 있습니다. 아기들은 아. 이제 모든 것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예. 그때 있는 태반에서 뺄 수도 있는데 현재 효과 면에서는 내거 자가 줄기세포와 태반에서 빼내는 타가 줄기세포가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효과는 그렇군요. 동일한데 이게 지금 기술의 문제로 네. 타가 줄기세포는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회사에서 큰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일정 숫자를 지금 빼내고 있어요. 근데 자가 줄기세포는 지금 현재 개 병원들에서 원심 분리를 통해서 빼내는데 숫자가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결과면에서는 조금 아이러니하게 타가 줄기세포라고 하는 제대에서 빼낸 줄기세포가 좀 더 결과를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조금 더 희망적인 건 아직은 살을 일부를 이렇게 절개를 해서 네. 수술하는 줄기세포만이 나라에서도 허가를 받고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한 5년에서 10년 지나면요. 네. 주사로만으로도 넣어주어서도 효과가 아. 있는 게 개발될 수도 있겠다. 얼마 전에 이제 첫 단계가 조금 성공을 성공했다라고 했군요.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그걸 갈라내지 않고 주사로 하면 훨씬 더 부담도 적고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손쉬워질 것 같아요. 네.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이 줄기세포 이식술로 저희 좀 치료가 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분 젊으신 분입니다. 네. 37세 남자 환자분인데 축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연골이 빨리 상하신 분이었어요. 아. 연골은 이렇게 하얗게 있는 부분이 연골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없어져 버리면서 푹 패여서 어딘가가 떨어져 나간 게 명확하게 보이고 네. 이게 MRI 상에서는 이렇게 연골이 줄이 쭉 있다가 끊어지는 모습이 연골이 없어진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되신 분을 줄기세포를 하고 아. 3달째 MRI를 다시 찍었는데 요거는 줄기세포 할 때 이렇게 접착제와 함께 줄기세포를 심어준 모습이고요. 예. 3개월 후에는 아까 전에 끊어졌던 연골선이 전부 연결되는 이 줄기세포 이식술이 수술로서는 아주 성공률이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예전과 같은 정도로 연골이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 전하고 후하고 정말 연골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활동도 바로 가능한 건가요? 이제 연골을 살린다는 건 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뼈가 부러지면 3달 동안은 꼼짝도 못한다고 알려져 있듯이 연골 자체도 숙성되는데 그래서 내 몸에서 붙어서 완전히 단단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2달이죠. 네. 2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데 연골이 완전히 예전처럼 살아난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 결과가 너무 좋다는 걸 생각한다면 사실 2달은 참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시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참 이 수술은 너무 좋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픈 걸 참는 시간 생각하면 2달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이 네. 있으니까. 자, 줄기세포 이식술 저희 그러면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8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이분도 역시 이제는 관절염이 점점점 진행하다가 그 시기를 좀 놓치셨는데 다행히 다른 옆에 쪽은 연골이 꽤 좋으신데 네. 한 부분은 많이 패이신 분이에요. 아. 이렇게 MRI를 봤을 때도 이렇게 이빨이 빠진 것처럼 연골이 쭉 가다가 패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줄기세포 이식술을 했고요. 이렇게 연골이 전체적으로 다 살아나서 예전과 아. 거의 같은 성질로 똑같은 두께로 연골이 살아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눈으로 확연하게 네. 효과가 좋은 것이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시술 사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역번호 02-6676-0124번으로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전화 연결 바로 시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무릎 관절이 무릎 양쪽이 다 아파서요. 네, 병원에, 여기 이제 동네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좀 받았습니다. 예, 예. 약물 치료와 또 물리 치료, 이제 주사 치료 이렇게 이제 다 받았는데요. 네, 조금은 증상이 좋아졌어요. 예. 그때 이제 그 선생님 말씀이, 연골이 아주 많이 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잘 보존만 하면은 수술 없이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운동을 걷는 걸 30분 이상 걷지를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건요. 네. 또 다른 질병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요. 네. 네, 우리 환자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0입니다. 네. 자, 연세가 70이신데 지금 우리 다른 선생님께서 엑스레이를 보시고 아직까지 연골이 많이 남았다 하셨으면 정말 복 받으신 거죠. 그리고 주사 맞고 약 먹고 아우 저는 그래도 지낼만 해요라고 하시면 정말 다행이신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약과 주사를 써서 내가 운동할 만큼 통증이 많이 줄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리라는 건 안 쓰기 시작하면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쓰기 시작하면 많이 쓰면 아파지는 게 다리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활동하지 않으면 자꾸 노쇠해지고 근육이 약해져서 갈수록 내가 천수를 못 누리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궁금하신 건 운동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은 운동하라고 하고 어떤 선생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먼저 번 말씀하신 선생님이 말이 일단은 맞아요. 걷는 걸 자꾸 하시면 무릎에 운동이 되기보다는 자꾸 무릎을 써먹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관절염이 조금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걷는 거는 하루에 30분 정도가 딱 적당하시고요. 일주일에 4시간이 제일 적당하세요. 대신에 추가적인 다른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실내 자전거 타기는 체중을 무릎에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다리의 운동이 충분히 되고 전신 운동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은 지금 약 드시고 주사 맞고 자전거 탈 수 있고 30분 정도 걸을 수 있으면 그 정도 치료면 충분하신 거고요. 만약에 전 자전거를 타려고 그랬는데 조금 아파서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면 수술은 한 번 정도는 해야 더 이상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속 시원하게 답변을 주셨네요. 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무릎이 네.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시끈시끈하고 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많이 아프진 않지만 무릎이 시끈거리고 하여튼 좀 많이 걸으면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네.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편하진 않으시군요. 네, 지금 우리 환자분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73살이나 먹었어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파진다는 증상이 관절염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증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쉬면 좋아져요라는 이야기는 관절염이 있지만 아직은 잘 모르고 있어요라는 이야기하고 같으니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편하기 시작하시면 반드시 지금 일단 근처 병원 가셔서 엑스레이 찍고요. 어느 정도 심한지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약과 주사를 치료하시는 게 딱
좋은 시점이신 거고 요 시점을 아니야 됐어 대수롭지 않아라고 넘기시면 어느 순간에 병원 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갑자기 관절염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근처 병원 가서요. 간단하게 진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희망을 주셨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화 오신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한 게 이제 증상이 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 대부분 무릎 증상 어떨 때 좀 병원 가야 된다 이런 좀 결정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네. 이 관절염 증상 보시면 네. 금방 전화 주신 분도 아 그렇구나 하실 것 네. 같은데 첫 단계는 계단을 오르내리고 아니면 등산처럼 경사진 곳을 걸을 때 네. 예전하고는 다르게 조금 불편해집니다. 예. 근데 쉬면 나아져요. 이게 첫 번째 관절염 증상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진행을 하면 이제는 평지를 걷는데 좀 다리가 무거워서 피로하게 되고요. 무릎 뒤쪽이 조금 당겨요. 근데 이것도 또 쉬면 좀 좋아져요. 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되면 이게 조금 쉬면 나아졌지만 이내 반복됩니다. 아. 그래서 무릎이 좀 붓는 것도 보이고 뻑뻑해져요. 하지만 극심한 통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병원을 안 오시면 평지를 30분 걷기가 힘들어지고 자꾸 붓죠. 그때는 병원에서 수술한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저 단계까지 가면 안 되겠어요. 네. 네. 역시 좀 조기에 치료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줄기세포 치료 이어서 이번에는 근위 경골 절골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좀 상당히 무서워 보이기도 네. 하고요. 어렵네요. 어떤 치료법인가요? 일단 절골술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뼈를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들 겁냅니다. 네. 이제 조금 순화해서 말하면 무릎 교정술인데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내 무릎에 연골이 한쪽 부분만 많이 닳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그냥 계속 쓰게 하면 너무 아파져서 인공관절 수술까지 결국은 해야 된다. 아. 그러면 이쪽에 다른 쪽 말고 반대쪽은 연골이 멀쩡하게 남아있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쓰게 해주면 훨씬 더 똑같은 무릎이지만 안 아프게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수술입니다. 균형을 맞추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쪽이 많이 닳아있고 바깥쪽이 건강할 때 바깥쪽에 건강한 연골을 쓰도록 무릎이 중심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도록 바꿔주는 수술이고요. 아. 쉽게 이야기하면 조금 크게 수술하지 않고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절염의 악화 속도를 늦추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뼈가 조금 더 튼튼하고 건강하고 근육도 열심히 쓸 수 있는 나이라고 해서 보통은 만으로 65세까지 수술을 하고 있고 70세까지도 요새는 연장이 되는 추세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다음 사진 볼게요. 이 무릎 교정술에 이어서 네. 실제 사진 모습을 보고 네. 있는 건데요. 체중이 안쪽으로 실리는 분은 안쪽에 연골이 많이 닳고요. 네. 바깥쪽에 실리는 분은 바깥쪽이 많이 닳아요. 근데 우리나라 환자분의 대부분은 안쪽이 많이 닳고 있습니다. 이게 아. O자형 다리라고 표현하는 건데 네. 안쪽이 자꾸 닳다 보니까 이제는 뼈끼리 들러붙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걸 한 번에 뼈를 절골을 하고 이 사이에 뼈를 조금 채워서 고정을 하면 아. 무릎의 중심축이 안쪽에 있던 중심축이 가운데나 약간 바깥쪽으로 가면서 이제는 예. 건강한 연골을 쓰니까 신기하게 무릎 관절 속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안 아파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계속해서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환자분 네. 엑스레이인데요. 네. 이렇게 다리가 휘어 있는 게 눈으로도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두면 아무리 젊어도 2년, 3년 이상 내 무릎을 쓰지를 못해요. 아. 근데 이렇게 한번 교정을 해주면 잠시 시간을 보내주고 조금만 고생을 하시면 무릎이 똑바로 되면서 예전하고는 정말 다르게 체중이 가운데로 가면서 안 아파진다. 이렇게 되는 실제 엑스레이를 보여드린 겁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휘어있는 다리가 아주 곧게 펴진 걸 보실 수 있죠. 네. 이름이 좀 어려운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무서운 수술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이 무릎 안쪽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쪽을 어떻게 좀 시술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무릎의 일부를 교정을 하는 거죠. 예. 한쪽을 교정을 하고 조금 키를 높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네. 이제 무릎의 안쪽의 체중이 똑바로 펴지는 교정술이 됩니다. 근데 이건 미용 수술은 아니고요. 네. 이건 치료를 위한 수술이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O자형 다리가 있다고 해서 이 수술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럼 저희 사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우리나라 환자들은 특히 퇴행성 관절염인데 무릎의 안쪽에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O자형 다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O자형 다리는 모두 관절염이 생기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 O자형 다리가 되면
관절염이 생길 위험도가 조금 더 높은 거죠. 하지만 내 몸은 균형을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괜찮게 지낼 수 있는데 갑자기 이런 분들이 무리를 했다거나 근육 운동을 너무 안 한 상태에서 일을 꾸준하게 하신다거나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져서 관절염이 안쪽에 많이 오는 거죠. 아. 그럼 O자형 무릎에서 관절염이 생기면 다른 분들보다 빨리 진행합니다. 이 빨리 진행하는 속도가 거의 2배 이상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네. 40대 초반에 조금 관절염 생기신 분이 50대 초반만 되면 어느새 중간 단계를 넘어가고 60대가 되기 전에 말기 관절염으로 가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O자형 다리를 교정해 주는 것만으로 관절염이 진행하는 속도를 예전보다 확실히 둔화, 늦게 네.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수술은 아주 내측 관절염이 있는 분들한테는 필수적인 수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O자형 무릎이신 분들은 근육 운동 더 많이 해야겠어요. 네. 네. 다음 또 사진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무릎 교정술이 필요한 네. 분과 줄기세포 이식술을 필요하는 분이 같이 생길 수 있는 게 그런 네. 위치입니다. 네. 안쪽에 관절염이 심하게 생겼는데 이분은 O자형이다. 그러면 무릎을 교정해주고 관절염을 줄기세포로 없애주면 이분은 네. 거의 관절염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극히 드물어지는 거죠. 아. 이제 수술을 할 때 내측 관절염을 줄기세포로만 교정을 하면 옛날의 스트레스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버릇도 있고요. 네네. O자형은 스트레스가 조금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근육연골, 절골술을 같이 하지 않으면 다시 예전 관절염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좀 있죠. 아. 그래서 같이 해주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같이 해서 효과를 더 많이 낼 수가 많이 있는 낼 수 있게 거군요. 해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저렇게 치료하신 사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좀 네. 소개해 주시죠. 36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36세 남자 환자분, 이분도 역시 축구를 많이 하셔서 다치신 분인데요. 네. 이분도 무릎에 바깥쪽은 정상이신데 안쪽만 이렇게 연골이 없어서 하얗게 비어버리신 분이에요. 실제로 봤더니 연골 껍질은 조금 남아있는데 속에는 텅 비어버린 분이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기세포를 해주면 완전히 연골이 살아나서 다시 연골이 메꿔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두면 36세 남자 환자분 활동도 많이 하시고 체중도 건장하신데 O자형 다리면 이 연골은 다시 축구하시다가 또 다르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리 교정을 해버린 거죠. 다리 교정술을 하면 무릎이 일자가 되면서 이분은 이제 예전보다는 오히려 더 안심된 무릎을 가지실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좀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축구 다시 하시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수술에 바로 걸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네. 하면 상당히 겁들을 내시는데 실제로는 그 뼈가 부러지신 분들보다 훨씬 수술하고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사가 네. 한 번만 딱 뼈를 깨끗하게 네네. 잘랐다가 다시 붙이기 때문이고요. 실제로는 건장하신 분들은 2주만 지나도 크게 보조기구 없이 지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무리 운동을 안 하고 약하신 분들이라 해도 길게 4주 정도만 지나면 다시 예전과 같은 생활을 특별한 보조기구 없이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한 달 후부터는 가볍게 운동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운동 다시 할 수 있다니까 너무나 반갑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또 치료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42세 네. 남자 환자분이고요. 네. 안쪽에 이렇게 연골이 많이 상처가 나신 분입니다. 네. 역시 체중은 무릎의 안쪽으로 지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분은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고 다시 교정술을 했죠. 이렇게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고 난 후에 MRI를 찍어보면 정말 의사인 저도 신기할 정도로 네. 연골이 잘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축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교정술은 물론 해서 이렇게 다리를 일자로 펴주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시술 사례 살펴보니까 정말 좋은 치료법들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전화 연결해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이렇게 줄기세포 이식술하고 그러면 치료비가 네. 얼마나인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건 저희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따로 안내를 드릴게요. 네. 예.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죠.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저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네. 안쪽이 많이 달았다고 하거든요. 네. 양쪽 다. 네. 근데 걸을 때마다 아프고 그리고 저녁에도 통증이 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운동은 매일 하고 있고 오르막 내리막 하기가 좀 힘들고요. 음.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손을 짚고 네. 해야만 일어나고. 어.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 약물 치료로 가능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네.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내측에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심하다고 이미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네. 의사 선생님께서 심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대부분은 이미 약물이나 주사로 염증을 가라앉히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수술법이 내 연골을 살릴 수 있는 줄기세포나 아니면 좀 더 오래 쓰게 하는 근위경골 절골술, 무릎 교정술인지 네. 아니면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게 무릎의 곳곳이 너무 나빠져 있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신 분인지는 사실 이제 그 해당 진료하신 선생님이 결정을 하실 텐데 만약에 줄기세포 수술이 가능하고 교정술이 가능하신다면 이제 치료가 잘 되시면 거의 예전과 같이 지내시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면 꼭 줄기세포까지 아니더라도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보험이 다 되는 수술을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훨씬 지금보다는 운동을 더 잘하고 지내실 수도 있어요. 그건 그 무릎 전문하시는 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많이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아, 무릎 때문에 그런데. 네. 무릎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가요? 양쪽 무릎이 네. 한 1년 전에 네. 그 무릎이 이제 좀 아파가지고 한 1년이나 병원에서 물리치료했어요. 예. 물리치료하고 이제 있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저께부터는 이제 주사를 뭐 한 일주일에 2번 맞아 바르치가 맞고 네. 그러는데 어디 갈 때는 항상 무릎 벨트를 매요. 무릎에 벨트 매신다고요? 벨트 매고 뭐 네. 별로 뭐 그것도 걷는 건 없고 병원 간데 20분 오는데 20분이고 집에서는 계단 좀 내려가는 데는 뒤로 해가 내려가고 이래 하는데 예. 네. 수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1년이나 물리치료를 하고 주사도 많이 맞고 그랬는데 네네.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1살에 네. 자, 연세가 71이시면 지금까지는 무릎이 참 잘 버텨오셨는데 지금 1년 동안 해오신 과정이 아까 제가 방송할 때 앞서 말씀드린 약과 주사와 물리치료로 최선을 다해서 염증을 가라앉히신 거예요. 근데 염증을 그렇게 열심히 가라앉혔는데도 이제는 내가 집안에서 계단 하나 내려오를 때도 너무 아파져. 무릎이 자꾸 불편하고 땡겨. 라고 하시면 아, 이 약과 주사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뭘 하실지는 다음 수술이 뭐가 될지는 지금 엑스레이 찍어보셔서는 사실 알 수가 없고요. 그 원장님이 아마 우리 환자분이 저는 이제 주사가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우리 원장님이 조금 더 큰 병원에서 MRI 한번 찍어보세요 하실 거거든요. 그 MRI 상에서 생각보다 안 나쁠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훨씬 간단한 수술, 그렇게 힘들지 않고도 나을 수 있는 수술도 있고 한 달 아니면 2달 정도 고생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수술들이 많으니까 지금 상태는 아 이제 주사로 기대하자, 물리치료로 기대하자 하시지 마시고 무릎 원장님한테 가보세요. 네. 그게 제일 좋으실 겁니다. 네. MRI 사진 한번 찍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연결이 끊겼네요. 예,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하고요. 저희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근위경골 절골술하고 줄기세포 같이 병행하는 치료법 저희 살펴봤는데요. 네. 이 줄기세포 이외에 또다시 또 다른 병행할 수 있는 치료법 있나요? 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연골은 2종류가 있습니다. 예. 관절염이 생겼다고 할 때 다른 연골이 있고요. 그 연골을 보호해주는 말랑말랑한 넓적한 연골이 있어요. 이걸 연골판이라고 하는데 네. 이 연골판은 무릎 건강을 유지하는 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없어지면 아무리 연골을 살려놔도 다시 연골이 없어지게 돼요. 보호하는 보호막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연골판이 조금 찢어졌을 때 하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동반해서 하면
이 연골판이 나빠진 것도 막고 그다음에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합니다. 네. 시술 사례 잠깐 보면요. 예. 62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네. 이렇게 관절염은 중간 단계로 달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끝까지 닳지 않으셨기 때문에 줄기세포 수술까지는 필요가 없으세요. 내연골을 더 쓸 수 있으세요. 하지만 연골판이 찢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아파하신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관절 내시경으로 연골판을 더 찢어지지 않게 치료를 해주고 난 후에 근위경골 절골술, 무릎 교정술을 해주시면 연골판도 나빠지는 걸 막아줬고 관절염도 진행하는 걸 막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수술을 하나 섞기만 해도 무릎 관절은 예전만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네. 64세 네. 여자 환자분인데 예. 마찬가지세요. 관절염이 중간 단계로 가셨고 연골판은 안쪽의 연골판이 조금 찢어지셨어요. 예. 이분도 마찬가지로 연골판을 다듬고 근위경골 절골술을 하시고 난 후에 64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아마 이 상태에 그냥 두셨으면 2년 정도 지났으면 말기관절염으로 가셨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정말로 불편함 없이 예전하고 거의 똑같은 생활을 하시죠. 네. 환자분도 신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간 단계 관절염을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법도 다르고요. 그럼 계속해서 저희 치료 사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41세 남자 환자분 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분은 안쪽 연골판이 찢어지셨는데 이 연골판이 찢어진 걸 너무 많이 방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연골판은 갈수록 자꾸 찢어지고 관절염은 중간 단계까지 가버린 거죠. 네. 그래서 중계관절염과 안쪽 연골판이 많이 찢어지신 분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골판을 정리하고 절골술을 하신다고 해도 다시 관절염이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연골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네. 이런 분한테는 맞춤 수술로 연골판이 없어졌을 때 이걸 새로 하나 집어넣는 수술도 있습니다. 이걸 연골판 네. 이식술이라고 하는데 네. 마찬가지로 2달 정도만 고생하시면 되거든요. 없는 연골판이 2달 고생했더니 연골판이 살아났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연골판 이식술과 함께 절골술을 하시고 다시 예전과 같은 축구는 제가 말리지만 헬스장 운동이나 기본적으로 달리고 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지셨습니다. 네. 축구 환자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젊은 네. 분들은 축구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사례 더 살펴볼까요? 네. 네, 58세 여자 환자분 역시 안쪽 연골판 파열과 중기관절염으로 오셨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연골판도 참 안쪽이 찢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관절염 오기 전에 먼저 안쪽을 손상받을 때 연골판이 먼저 찢어지고 관절염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연골판을 꿰맬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꿰매면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돌아오는 거죠. 꿰매 주시고 근위경골 절골술을 같이 해주셔서 마찬가지로 큰 불편함 없이 이제 앞으로 지내실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알아본 것 외에도 뭐 연골판 봉합술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네. 이 치료법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이 더 적용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제일 많이 하는 게 관절 내시경인데 오늘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예. 관절 내시경이라는 수술 자체는 무릎 안에서 아주 간단하게 10분 정도로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가지고는 관절염이 진행하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4주 정도의 회복 기간이 걸리는 절골술 같은 걸 병행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만 했을 때는 네. 효과가 반감되지만 2개를 적절하게 섞었을 때는 아주 결과가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61세 여자 환자분 중기관절염이 있으시고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조금 많이 패이셨어요. 그리고 안쪽 연골판도 찢어지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줄기세포 하기에는 연골이 패인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그러면 비용을 더 적게 들여서 우리 환자분 무릎에 있는 조그마한 연골을 떼서 다시 심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결과가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주고 연골판은 봉합을 해주고 절골술을 한 건데 이런 분들 시술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무릎 수술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떤 의사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결과가 달라지세요. 네. 그러니까 매의 눈을 가진 의사를 찾으셔서 잘 종합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네. 자, 남은 사례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54세 여자 환자분이세요. 네. 이분은 이미 꽤 많은 부분이 말기관절염으로 가신 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선생님께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그냥 젊지만 해라라는 분도 있고 네네. 어떤 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두어서 참을 때까지 참으라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참을 때까지 참고 병원을 오신 거기 때문에 더 참으라고 하는 건
참 실례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도 연골판이 찢어진 걸 꿰매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 연골을 조금 이식하는 수술을 한 후에 절골술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도 안 아프진 않지만 정말 예전과는 다른 정도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술 사례 쭉 살펴봤고요. 그럼 전화 연결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저는 연골이 찢어졌다는데 네. 거기 수술을 하면은 바로 일을 할 수 있는가 여쭤보려고요. 네. 네, 또 때마침 제가 시술 사례를 다 설명드리고 연골이 찢어지신 걸 궁금해 하시는데 연골이 찢어지면 대부분 조금 다듬어내든가 꿰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꿰맬 수 있다면 꿰매면 너무 좋아요. 있는 걸 없애지 않고 내 걸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대신에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는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조금 잘라내면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무릎의 염증이 사라지고 이후에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좋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지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골이 찢어지셨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진단해 주신 선생님한테 가셔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상생활 복귀 바로 가능하다니까요. 바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예, 점이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예, 점이 불편하세요? 저도요. 지금 네. 방송을 많이 봤는데 네. 무릎에 연골이 좀 많이 닳아가지고 3년 전에 레이저를 2번이나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예, 그런데 지금도 너무 많이 아픈 연골이 많이 닳았다 그러는데 그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뭐 줄기세포 이식술 이런 게 되나 싶어갖고요.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5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예. 네. 그러니까 만으로 64세, 65세시면 줄기세포는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 연골이 첫 좀 번째 많이 닳았다고는 예. 네, 동네병. 많이 다르셔서도 가능은 한데요. 첫 번째 관절염이 있으신 무릎에 단순하게 레이저로 내시경만 해놓으시면 이렇게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아픈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도 아마 제가 보진 않았지만 무릎의 안쪽에 관절염이고 무릎은 좀 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세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줄기세포가 필요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절골술, 무릎 교정술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아마 MRI 찍으셨다면 자료가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무릎 전문하신 선생님한테 가셔서 오늘 들으신 무릎 교정술과 줄기세포를 같이 물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MRI 최근에 찍으신 적이 없다면 근처 무릎 원장님한테 다시 가셔서 MRI 검사해 보시고 지금 설명 들으신 걸 이야기하시면 그 원장님이 다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른 캐치하시기 바랄게요. 전화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요? 네, 네. 저는 3년 전에 연골 레이저로 받았거든요. 네. 오른쪽 무릎에. 그런데 지금에서 주사를 맞고 뭐 이래도 안 들고 뒤도 땡기고 네네네. 많이 아프거든요. 예. 걸어 못 걸 정도로. 앞선 분하고 좀 네. 비슷하시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74세요. 네? 74세시네요. 네. 네. 근데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또 연골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쪽도 아프고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지금 레이저 내시경을 할 때 관절염이 얼마나 있느냐가 사실 우리 환자분이 수술을 간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좋아질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을 합니다. 아마 수술하신 레이저 하신 선생님도 설명을 이것저것 하셨겠지만 이후에 지나고 난 다음에 아픈 통증을 다 막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지금 연세가 74세시지만 지금 단계에서 과연 주사가 가장 필요한 치료인지 아니면 정말 간단하게 절골술을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레이저하고 아프신 걸 보면 분명히 관절염이 중간 단계 이상은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먼저 번 선생님한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최선이 뭔지 한번 여쭤보시고요. 나하고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드시면 다른 무릎 원장님한테 한번 그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시면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시기적절하게 전화를 잘 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예, 연결됐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제가요, 네. 양쪽 무릎이 부어서 지금 무릎을 뺀 상태에서, 아, 네. 예, 제가 지금 정형외과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보니까 아직 수술하는 거는 조금 연기하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저한테 부탁이 DNA 주사를 한번 맞아보면은 좋아질 거라 그래서 네. 그거를 권유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치료를 예. 왼쪽 양쪽 다리 다 하고 이제 목 뒤까지 있어가지고 왼쪽 다리에 4번, 오른쪽 다리에 3번 이렇게 제가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시군요. 네. 밤에 네. 다리 뒤쪽 부분들 양쪽 다리 다가 잠을 못 잘 정도로 지금 통증이 심하거든요. 아, 네네. 지금 우리 환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5세입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정답이 전부 다 있는데요. 무릎이 퉁퉁 예. 부었고 나는 밤에만 되면 뒤가 당기세요. 그러면 정말 무릎에 염증이 심하신 겁니다. 무릎에 염증이 심하신데 우리 지금 진료하신 선생님께서 아직 수술까지는 조금 참아보시라고 하는 건 그 수술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공관절 수술인 것 같아요. 인공관절 수술까지는 하지 말고 버텨보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궁금하신 거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DNA 주사는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참 좋은 주사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부어있고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아플 때 염증 주사 개념으로 쓰면 염증이 잘 가라앉고 참 좋아요. 대신에 연골을 살리는 주사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주사를 한 번 맞고 2번 맞았을 때 증상의 개선이 없다면 이제 이 주사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주사를 4번씩, 5번씩 맞는 걸로 효과를 보시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그 주사 치료를 하셨는데 큰 효과를 못 보셨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선생님한테 2번째 의견을 한번 구해보셔서 줄기세포가 됐든 무릎 교정술이 됐든 2달 정도 시간을 내신다 생각하시고 수술 쪽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술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요, 발목 인대가 아프고요, 복숭신 인대가 조금 붓고 그렇게 돼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8세입니다. 네. 혹시 일을 많이 하시나요? 좀 많이 서가 있어요. 많이 가게를 서 하기 있는데. 때문에요. 네. 그러면 혹시 최근에나 예전에 심하게 접질린 적 있으세요? 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무릎 발목에 있는 인대가 파열이 되고 그 네. 파열된 인대가 계속 일하시면서 제대로 회복이 안 된 경우가 제일 많아요. 네. 그러면서 발목은 불안정해지고 오래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발목 인대는 제 기능을 못하니까 자꾸 붓죠. 이런 경우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무릎하고 똑같습니다. 약물과 적절한 주사 치료, 앞서 말씀드린 DNA 주사도 있고요. 네. 그런 주사를 잘 쓰셔서 염증 가라앉히고 재활운동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런 단계가 안 된다면 발목 인대를 새로 단단하게 하는 수술도 있으니까 발목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중기 관절염 치료 알아봤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연고를 아껴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좀 평소에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무릎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먼저 들어줘야 되고요. 네. 방심하고 괜찮을 거야라고 하시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조금이 불편해지시면 꼭 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2번째로는 꾸준하게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여자분들은 40세 이후가 되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근육이 없어진다. 네. 자전거라도 꾸준하게 타면 네. 내 건강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계단하고 경사는 가능하면 피해 다니자. 요거 2개만 생각하셔도요. 평생 잘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달려라 병원의 손보경 원장과 함께 중년의 고민 중기 관절염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건강미거지 2부 마칠 시간 됐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3부에서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